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죠? 참, 제가 주말에 영상을 한 편도 올리지 못해서 좀 마음이 좀 미안했어요. 뭐랄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어디를 좀 다녀오는 바람에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 100일이 넘었더라고요. 사실 지난 일요일이,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가 제 영상을 찍은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00회를 넘었어요. 제가 영상을 올린 그 숫자가 벌써 100회가 넘어서 오늘 101회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 정말 물량공세. 이거야말로 물량공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 콘텐츠가 남다르게 전문성이 뭐 뚜렷하거나, 뭐,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니잖아요. 경제 경영 분야에서도 특히 ESG, 굉장히 협소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도 이렇게 매일매일 와서 봐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또 더 다양한 알찬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LG 생활건강이에요. LG 생건이라고 하죠. 저는 이 LG 생활건강이 그렇게 매출이 크게 나오는 뷰티 업계나 소비재 업체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 그러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비재 업계에서는 뭐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데 너무 비싸가지고 한 주도 못 샀습니다. 네. 그런데 LG 생활건강이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사회적 기업인 동구밭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기업과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출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동구밭이라는 그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 샴푸로 머리 감잖아요. 저도 이제 샴푸를 많이 애용했었는데 이 샴푸 말고 샴푸를 그러니까 고체 덩어리로 샴푸인데 고체로 만든, 그러니까 비누처럼 만든 비누 샴푸라고 보면 돼요. 그런 샴푸로 나오는 그게 샴푸바라는 그러한 이제 그 제품명으로 나오는데 그런 샴푸바를 만드는 그러한 대표적인 업체 중에 동구밭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인 줄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합쳐서 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이 샴푸바, 뭐 비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객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LG 생활건강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제로 웨이스트 클럽도 있고 제로 웨이스트 식품도 있고 제로 웨이스트 가게도 있고 제로 웨이스트라는 거는 쓰레기를 제로, 아예 1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LG 생활건강이 이러한 어떤 친환경의 트렌드를 따라서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동구밭과 함께 만들기로 했는데 대표적인 게 샴푸바, 페이셜바, 가루치약 이 3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아예 하지 않는 게 그 뷰티바, 샴푸바, 이런 가루치약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훨씬 더 농축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스는요, 카카오예요. 아마 제 뉴스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ESG 경영에서도 특히 제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연관이 돼서 나오지 이런 데이터나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는요, 이 카카오가 여러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아세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이번에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 데이터 센터는요 2023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특히 빅데이터와 AI와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그 설계 단계부터 ESG의 어떤 일환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녹색 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두 번째로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세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 네 번째는 고효율 냉각 시스템 적용, 다섯 번째로는 용수 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등의 모든 이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능성, 환경 친화적인 건물로 지금 구축하려고 지금 설계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요, SK 네트윅스예요. SK 네트윅스가 일본의 휴대폰 판매 업체인 T가이아와 ICT 디바이스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ICT 장치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협력하자라는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대폰 유통업체가 SK 네트윅스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또 대표적인 휴대폰 유통업체가 T가이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회사는요, 먼저 휴대폰 유통 분야에서 ESG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대요. 이 과정에서 SK 네트윅스는 민텟, 그 자회사에 민텟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민텟은 인공지능 기반의 AI 기반의 중고폰을 매입해서 이렇게 그것을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과 편의성을 지닌 ICT 장치의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 플랫폼을 구축한 회사가 바로 SK 네트윅스의 자회사인 민텟이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SK 네트윅스가 T가이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일본 시장에 적합한 중고폰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SK 네트윅스가 또 다른 재활용 사업을 한다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LS그룹의 LS 니코동 재련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와 함께 폐 휴대폰, 그러니까 버려진 이미 쓰임이 다한 휴대폰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께 그 뉴스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1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좀 놀랬던 게 LS 니코동 재련이라는 곳이 어떤 데냐면 그러니까 희소 금속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백금, 팔라듐 등등 해가지고 이런 희소 금속을 재활용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래요. 그런데 이제 민텟이 인공지능 기반의 중고폰을 매입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민텟 ATM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그때 MOU를 맺어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SK 네트윅스의 민텟이 수거한 수많은 그런 중고폰들 있잖아요. 그 중고폰들을 이제 이 LS 니코동이 가져와서 인쇄회로 기판 PCB라고 하는데 그것을 재련을 해서 폐 휴대폰들에서 희소 금속만 이렇게 추출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가 그렇게 자원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이렇게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것. 제가 그런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아주 최대 휴대폰 판매 업체랑 또 이렇게 같이 휴대폰 재활용 사업을 하기로 또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SK 네트윅스의 행보를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뉴스는요. 동원 시스템즈와 태림 포장이 만났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골판지 업체 태림 포장.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식료품 업체인 동원 시스템즈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환경 기능성 박스를 공동 개발하자라는 그러한 맞선을 잡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신선식품을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 포장재를 친환경적인 소재로 개발을 해보자. 그렇게 두 회사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종이 소재 기반의 친환경 박스를 공동 개발하자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실제로 이 동원 시스템즈는요, 그러니까 이 동원 산업의
포장재, 포장재나 뭐 화장품, 뭐 생활용품 등등 할 것 없이 소비재 전반에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국내 최초의 바이오 기반의 생분해 파우치 에코 소브레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의 부품 사업에도 진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동원 시스템즈가 2차 전지의 셀, 그 배터리 셀 있죠. 셀 분야의 파우치를 제조하는데 진출을 했다라는 그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뉴스를 제가 이게 깜빡 잊고 소개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잠깐 하자면은 동원 시스템즈가 충북 진천에 그 배터리 셀 파우치 전용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시제품 생산에 돌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뭐 신선식품 포장재나 만드는 또는 뭐 소비재들 포장재나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 뭐 이제는 2차 전지에 알루미늄 양극박을 생산한다고? 11월 달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아니 왜 동원 시스템즈가 갑자기 2차 전지에 뛰어들려고 하지? 그런 좀 약간의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제 포장재를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그 생산을 해오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 이 파우치의 제조 분야까지도 뭔가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앞으로 성장 산업이 아닙니까?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분야에 좀 2차 전지 분야의 그런 셀 파우치 전용으로 좀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투자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내 최대의 어떤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된다고 해요. 특히 2025년 하반기까지 이 배터리 셀 파우치 전용 공장을 투자를 계속해서 국내 최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파우치형 배터리는요, 이게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뭐 각형 배터리, 그런 캔 배터리 등등과 비교해서 내부 공간의 효율성이 훨씬 높대요. 그래서 에너지의 보관 밀도가 크고 외관이 단단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전기차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의 디자인에 따라서 알맞은 모양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동원 시스템즈가 뛰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에서 이번에 테린 포장과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제품의 포장용 그러한 종이 박스를 친환경 포장재 분야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조만간 또 알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